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반등을 했고, 반등의 주도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반등을 한 내용이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반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고통은 아니죠. 보통은 작가, 화가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고통인데요. 대주주TV는 주식 방송인데 저에게도 인트로 준비에 대한 창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주식 방송 내용보다 인트로 준비에 시간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하지만 행복합니다. 10년 넘게 사실 넘겨보지 않았던 옛날 시집도 다시 꺼내 읽고요. 요새 신간 시집이 없나 하고 한두 권 좀 사기도 하고요. 다시 시를 또 노트에 끄적거려 써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시절, 군대 시절 즐겨봤던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도 다시 구독해서 봅니다. 아무튼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생활에 주식을 하면서 또 변화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뭔가 제 삶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트로는 다른 멘트 없이 창작의 고통에서 좀 자유롭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장 흐름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끝나고 나서 나온 큰 이벤트가 애플카 이슈인데, 현대차하고 얘기가 됐다. 근데 현대 쪽에서는 아직 얘기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왔는데, 결국 애플카는 기아차가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있고, 이 애플 미국에 좀 가까운 생산 거점이 있는 부분들도 좀 유리했고, 애초에 논의는 현대차하고 초기에 된 것 같은데, 현대차가 기아차 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준 것 같습니다. 현대 입장에서 왜 기아로 밀어주지?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탑5 안에 들어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글로벌 회사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후배인데, 이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게 되어버리면 현대차가 애플의 OEM 공장으로 좀 전락하는, 오히려 자동차 쪽에 그런 전통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현대차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기아차가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하고, 또 글로벌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애플카에 와 협력하는 게 더 유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기아차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내일도 아마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관련주 해서 평소에 이제 기아 쪽으로 납품하는 여러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몇 개 회사들을 아까 좀 찾아봤긴 한데 너무나 시총들이 좀 작고 그래서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괜히 너무 이슈를 따라가는 듯한 부침인 것 같고요. 한 발 물러선 은성수, 공매도 재개 결정 안 돼, 내달게 발표. 이 공매도를 이제 어쨌든 또 진행한다 이러더니, 역시나 지금 보궐선거도 있고 최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또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한 발 후퇴한 모습이고요. 아무튼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큰 개인들의 지금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어떤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서 시행이 되든지, 개인도 문턱을 낮춰서 공매도를 허용해 주든지, 아무튼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악재가 크게 반영돼서
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좀 중점적으로 드릴 것이 이 웹툰 OTT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겨냥해서 해외에서 수천억 투자 유치 나선다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지금 미국 상장을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좀 글씨체가 좀 작은데, 장 끝나기 전에 네이버가 웹소설 회사 하나를 인수할 거다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이 기사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펴왔나 하면, HTS에는 이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는 이 기사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네이버가 근데 장 끝나고 이 기사가 나온 게 지금 방금 6시, 7시쯤인데, 이 기사가 사실 이 내용이 좀, 증권가에서 돈 거는 장 끝나기 전에 약간 내용이 돌았어요. 네이버가 캐나다의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했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 웹툰이 이런 글로벌에 기반을 둔 웹소설 업체를 인수해서 결국은 미국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웹툰이랑 웹소설 왜 헷갈리시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웹툰이라는 만화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기본적으로 원작 IP가 웹소설 아니면 웹이 아닌 소설 등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을 인수해서 이 IP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웹툰화해 나가는 전략들이, 이게 사실 안정적이고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웹소설 업체를 인수를 한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의 전략도 웹소설 쪽으로 IP를 강화하면서 웹툰을 하나씩 늘려가는 전략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들, OTT 시대 웹툰 드라마 재평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재평가죠. 드라마 제작사 몸값 쑥쑥, 킹덤 제작한 A스토리 이런 것들,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도 강세 이렇게 나오죠. 지금 A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사 킹덤입니다. 이거 지금 넷플릭스에 대박났죠. 저도 봤는데, 뉴라는 지금 영화 드라마 제작사도 반도라는 작품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홈,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라는 이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돼서 JTBC에 방영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아마 한두 개 정도 지금 웹툰, 대원 미디어 웹툰들이 드라마로 제작되기 위한 협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얘기는 못하던데, 얘기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관련주들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이 평가를 못했어요. 기껏 드라마 제작해봤자 국내 TV에 방송하는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되는데, 한때는 중국의 드라마를 팔 수 있다, 한류 열풍으로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평가받았던 적이 있다가, 사드 배치 이후에 한알령 때문에 다시 드라마 제작사들의 밸류가 낮아졌다가,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 무슨 넷플릭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까지 이 글로벌의 OTT 업체들이 국내 큰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거기다 하나 얹어 놓으면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스토리, 위지익 스튜디오, J 콘텐트리, 애니플러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A스토리가 주가가 특히 엄청 많이 최근에 올랐죠. 거의 약간 드라마 제작 쪽에서 대장주인 것 같고, 이 대장주가 잘 올라가니까 위지익 스튜디오, 탐방도 제가 갔다 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회사들도 재밸류에이션 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네이버의 웹소설, 네이버가 웹소설 쪽 인수한다, 네이버가 미국 나스닥,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간다, 이런 것들의 업황이 지금 국내 웹툰 관련 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업시키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20%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DNC 미디어가 오늘 10%, 대원 미디어가 오늘 뭐 5.7% 정도 올랐습니다. DNC,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가 좀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오늘 아무래도 이게 신한의 보고서들이 좀 나왔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드라마 국내 제작사들이 리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다. 이 기반으로 아까 그 기사가 나왔는데, 웹툰 쪽에서는 탑픽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랑 DNC 미디어를 얘기했고, 관심 종목의 대원 미디어를 올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고서 영향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네이버에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하신 분도 있던데, 이 상대적으로 대원 미디어가 매출 볼륨은 크다 하더라도, 그 매출 볼륨이 크다 하더라도 2천억의 웹툰 쪽 웹소설 관련한 매출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되죠. 그에 비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그렇게 따지면 대원 미디어는 한 300억 정도 되는 거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작년에 한 300억 정도이죠. 근데 그렇게 따져도 대원 미디어의 웹툰 쪽 매출만 따져봐도 키다리 스튜디오가 너무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DNC 미디어 또 역시 매출 볼륨은 한 42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흥행하는 웹툰들도 좀 있고 실적들이 좀 잘 계속 성장하고 있고, 대원 미디어는 이제 약간 후발주자 개념이고 자회사로 좀 감춰져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대장격인 키다리 스튜디오랑 DNC 미디어가 주가가 더 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대원 미디어가 이게 좀 더 느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런 의문을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저의 기질입니다. 기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대선 테마나 무슨 대북 테마나 이슈 흐름을 타고 갈 때는 저렇게 대장주들, 주가가 이미 위에 빗장이 풀려있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더 높고 변동성도 좀 크고 단기적 흐름의 이슈만 따라갈 때는 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단기적인 것도 단기적이지만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사실은 많이 담지도 못하겠고, 담더라 치더라도 급등하면 좀 팔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 같은 약간의 이런 기질은 계속적으로 막 주가들이 올라가면 오르는 대장주 물론 잘 갑니다만은 후발주자나 안 올라있던 주식들을 계속 찾아내는, 그게 그래서 돈을 아직 슈퍼개미 정도로 못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도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좀 후발적으로 조금 더딜 수는 있으나 착실하게 올라가고, 특히나 나중에 혹시나 이 웹툰이나 이런 쪽에 거품이 좀 꺼진다고 했을 때도 다른 유통 매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아직 15배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주식들은 빠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강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자체에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강하게 물을 타더라도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장투하기 좋으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봐야 될 업종이 잠시만요. 어디냐면 저는 키스트도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의 콘텐츠 공급 논의. 이 앞으로 지금 쿠팡이 보시면, 쿠팡이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다가 쿠팡이 지금 나스닥으로 간다고 하면서 최근에 쿠팡도 OTT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지금 플랫폼들도 반대로 이렇게, 물론 거기에 앞으로 쿠팡처럼 상품을 팔진 않겠지만 배달이라는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했으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공연, 여기에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웹툰, 웹소설 같은 것들도 OTT 서비스에서 앞으로 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엔터주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컨텐츠의 제작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그 확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콘텐츠 공급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거든요. 그 키스트 같은 경우는 뭐 배용준 씨도 키스트에 소속되어 있고 SM 그룹이 이제 그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배우 중심으로도 좀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있는 특성들이 좀 있고, 자체적인 컨텐츠들도 제작을 하고, 이런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도 앞으로 저렇게 그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 TV랑 협의 논의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배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쪽 제작이나 이런 영상 제작 쪽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흥행하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흥행하는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인, 항상 좀 그렇게 흥행하는 것들을 잘 제작하고 잘 만드는 그런 능력들, 인파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드라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말고 비상장의 회사들의 하청들을 굉장히 좀 많이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배우 기반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거나 앞으로 OTT 시장이 커지면 드라마 회사들을 자체적으로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인력들을 더 큰 돈을 주고 더 큰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 SM 소속의 자회사들은 데리고 와서 드라마 쪽 사업으로 진출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런 OTT 업체들하고 SM이라는 회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OTT 입장에서는 SM과 같은 그 한류 컨텐츠라든지 한류의 그런 음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랑 제휴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SM이라는 회사들이 자회사로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충분히 역량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연결고리들을 만들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SM의 이런 자회사 중에 키스트 같은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이 기관들,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 코스피에서는 매수하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2,500억, 기관이 한 430억, 40억 정도를 사면서 시장을 반등을 좀 시켰습니다. 순매수 금액 대비해서는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동안은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는데, 이번에 잠깐 조정을 거치고 상승 국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역할들이 내일도 어떤 그 흐름들로 이어갈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약간의 조정이 오히려 그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윤활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 개구리도 무릎을 잠깐 굽혔을 때 더 높이 점프하듯이 이번에 조정이 그런 조정,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다행히 미국도 어제는 휴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곧 열릴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기원도 해봅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